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질 건데, 만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만날 건지, 안 만나는 건 알고 있어. 이미 평명일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만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날 때라는 거, 아니면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날 건데, 무수히 많은 점이면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할 거야.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날 때 조건이 하나가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될 건데, 거기는 수직으로 만날 때 조건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평행하다라고 하면 만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즉 함수적으로 좀 끌고 오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 좌표 평면으로 끌고 넘어오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른 거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약간만 기울어져도 얘는 언젠가는 만날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다르면 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두 개의 직선이 포개어졌을 때고 일치할 때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달라.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내용. 거기서 딱 하나만 추가가 돼.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 중에서 기울기가 다르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수직일 때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하고 특이하게 하나가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딱 하나만 더 적어보면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직이 되는 조건은 증명하는 과정에 의해서 보여줄 거고, 자, 적어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먼저 적어보면 첫 번째. 자, 두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 할 건데, 첫 번째는 평행할 때. 자, 평행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형태가 y는 mx 플러스 기울기와 y 절편의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 그래서 m과 m'이 같고 y절편에 해당하는 상수항 n과 m'이 다르면 된다. 자, 이거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방정식에서 해의 의미로 보면, 연립했을 때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의 교점이 의미하는 게 연립 방정식의 의미로 가지고 오면 해가 있다, 없다, 교점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해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교재에서 불능이다라는 말을 보게 되면, 책에서 보면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를 구할 수 없다라고 읽으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일치한다. 완전히 포개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그럼 얘를 연립 방정식의 해로 가지게 오면 해가 무수히 많다. 자, 이렇게 정리될 거고,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해를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부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부정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건 아니야. 우리가 공수원에서 방정식 저 뒤쪽으로 연립방정식 4차 방정식 넘어가고 연립방정식 넘어갔을 때 특이한 케이스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 그럼 부정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조건,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이 더 적어, 미지수의 개수가 식보다 더 많을 때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때 그 해를 유한계로 제한시켜준 게 실수 조건이냐 종수 조건이냐라고 나눠졌습니다. 그때 이미 부정이라는 말을 한번 보고 왔고, 자,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 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두 개의 직선이 조금만 달라도, 기울어진 정도가 조금만 있어도, 조금만 기울어져더라도 얘네들이 언젠가는 만나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난다의 조건은 기울기가 같지 않다. 자, 이 한 점에서 만난다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두 개의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가 하나가 끼워 들어갑니다. 자, 두 개의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자, 여기서의 조건은 누구랑 같은 거냐면 기울기의 곱이 항상 마이너스 1이다. 자, 여기는 두 가지는 전부 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의미로 가지고 오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연립방정식은 1차 방정식에서, 자,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수직으로 만날 때의 조건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쓰여봤자 이 직선의 방정식 이쪽에서 나오는 내용은 뒤에서 이제 응용을 하면 평행일 때 조건하고 두 직선이 이제 수직으로 만나는 조건들이 많이 활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서 그럼 수직이 되려면 지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증명해 보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증명하는 과정 정도는 이제 뭘로 나올 거냐면 학교에서 굳이 낸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네모넣기, 가로넣기 이런 형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얘 흐름만 좀 읽어주면 될 것 같아. 자, 두 개의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거기 때문에 자, 적당히 변형해서 연결해서 수직이 되도록 즉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로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알아서 잘 표시해보고, 자, 여기다가 직선 하나, Y축에 평행인 직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자, 얘가 지금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얘네들이 X축하고 Y축으로 각각 평행이 돼서 원점을 지나지 않을 때도 이 특징은 여기서 뭐 가로 써졌지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고. 얘는 항상 일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얘네 두 직선 간의 관계는 항상 수직이다. 자, 얘를 y는 mx라고 놓고 요 직선 하나를 y는 m'x라고 두고 요때 이 빨간색 직선 즉 y축에 평행이 되는 이 직선을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해서 기울기의 관계가 나타내질 건데 얘가 x하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 x 우리가 닮으면서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줄 건데 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을 1,0으로 둘 거야. 얘를 2,0으로 놔도 똑같고 뭐 다른 점으로 놔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을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데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얘네들의 좌표를 잡아줄 거야. 그래서 a좌표를 1,m으로 놓고 점 b의 좌표를 1,m'으로 두었을 때 자, x축하고 만나는 점을 c라고 놓으면 자,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m이야. 그 다음에 c에서 점 b까지의 길이가 1,m'이기 때문에 길이는 좌표는 m'이지만 얘가 사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y좌표의 변은 음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으로 넘어왔을 때 길이의 관계를 들어가게 되면 조심해야 될 게 부호를 바꿔주는 거. 되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OAC하고 삼각형 BOC가 서로 AA 닮음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따라서 선분 AC랑 선분 OC는 자, 대응하는 변끼리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선분 OC 대 선분 BC 그래서 선분 OC의 제곱은 선분 AC 곱하기 선분 BC하고 서로 같다. 여기는 닮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선분 OC의 길이가 1이고 AC의 길이가 M이고 BC의 길이가 M 프라임이야. 마이너스 M 프라임이야. 길이니까 따라서 기울기끼리의 곱 M 곱하기 M 프라임의 값은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기울기의 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이다. 얘를 어떤 책에 따라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표현해 놓기도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들어가면 선분 AO의 길이도 구하고 BO의 길이도 구해서 이렇게 써지기도 해. AO의 제곱 플러스 BO의 제곱이 선분 AB의 제곱하고 서로 같다. 그래서 M의 제곱하고 제곱이 M-M 프라임의 제곱하고 서로 같다고 나가지고 좌변은 2, 우변에 마이너스 2M 곱하기 M 프라임만 나와서 M 곱하기 M 프라임은 마이너스 1. 자, 어느 책에는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이거를 이 수직 관계를 설명해 준 책도 있고 지금 우리는 닮음을 이용해서 설명. 자, 얘를 이제 조금 바꿔가지고 y는 mx 플러스 n의 꼴이었으면 얘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돌아와서 일반형의 형태로 돌아가서 즉 x의 계수하고 y의 계수하고 상수항의 관계를 가지고 위치 관계를 확인을 할 건데 위에서 했던 내용을 그냥 a, b, c로 나눠서 바꿨을 뿐이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냥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문제를 풀 때 기울기를 직접 구해가지고 하는 게 더 쉬운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x하고 y에 관한 방정식의 형태로 나왔을 때는 x하고 y하고 상수항의 b의 관계를 가지고 풀었을 때 우리가 수직일 때, 평행일 때, 수직일, 한 점에서 만날 때 조건 찾는 게 더 간단해질 수도 있다는 거. 문제 상황에 맞춰서 두 가지를 적당하게 이용해서 풉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평행할 때. 자, 평행일 때 조건입니다. 자, 평행이 되면 이때는 당연히 연립방정식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없다. 자, 이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불능이라고 읽습니다. 자, 위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한 번 더 내려와서 다르게 표현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뭐 해줘야 돼? 우리가 진짜 써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평행이란 얘기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의 뜻이었고 해가 없기 때문에 x의 계수의 b하고 y의 계수의 b는 서로 같고 상수항의 b는 같지 않다. 어떻게 보면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의 문자를 소거시켰을 때 하나의 문자만 남길 거 아니야. 그러면은 AX는 B의 꼴로 나타냈을 때 해가 없으려면 상수항은 0이 아닌데 X의 계수가 0이 되게 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X의 계수의 B하고 Y의 계수의 B는 서로 같은데 상수항의 B는 같지 않다. 자, 두 번째 일치할 때입니다. 자, 얘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부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일치하기 때문에 x의 계수의 b와 상수항의 y의 계수의 b랑 상수항의 b가 서로 같다. 자, 얘는 ax는 b의 꼴로 나타냈을 때 x의 계수가 0이 되고 상수항도 모두 0이 되는 거.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날 때와 그 다음에 수직으로 만날 때 두 가지로 들어가는데 자, 한 점에서 만난다. 자,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자,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오직 한 쌍. 자, 이 연립 방정식이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연립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자, 얘는 그러면 기울기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x의 계수의 b와 y의 계수의 b가 서로 같지 않다. 자, 하나가 더 나오는 게 한 점에서 만날 때 수직으로 만날 때 조건입니다. 자, 이때의 조건은 얘는 안 나눠 b로 가는 게 아니라 곱으로 가. 그래서 x의 계수랑 y의 계수끼리 합이 항상 0이다. 자, 안 적어도 되긴 하는데 살짝 보여주면 y는 마이너스 a분의가 아니라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하나 나오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수직으로 만날 때 조건은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곱한 거야.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a'을 곱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 그러면 부호 정리되고 b'분의 a 곱하기 a'이 마이너스 1이고 양변에 이제 이런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 그래서 다 이항시켜서 x의 계수랑 y의 계수끼리 서로 곱하면 그 합이 항상 0이다. 이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아, 그렇게 나왔구나 라는 거 정도 이해하면 될 거예요. 학교에서 증명하라고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정도는 이해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두 개의 직선이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우리가 교점을 찾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연립방정식 할 거 아니야? 그럼 뭔가 하나의 계수를 정리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x를 소거시키든 b를 소거시키든 그 얘네들을 맞추기 위해서 계수의 최소 공배수를 맞출 거면 둘 중에 하나의 식에다 반드시 어떤 상수를 곱해줄 거야. 그 과정을 하나로 축소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쓰는 공식인데 식인데
이제 얘를 알면 그냥 한 번에 쓸 수 있어. 그냥 바로 한꺼번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던 방법대로 한 게 틀린 건 아니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으면 교점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을 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특정한 직선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뭐였어? 직선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게 되면 오직 하나로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한 점을 줄 거란 얘기야. 그러면 교점 찾고 나머지 한 점 주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돼. 그럼 그 교점을 찾는 과정에서 x를 또는 y를 소거시킬 건데 걔네들을 소거시키기 위해서 개수를 맞춰줄 거 아니야, 하나를. 그러면 거기다 어떤 상수 k를 곱하고 걔네들끼리 더하거나 뺄 거야. 그 과정을 하나의 줄로 축소시켜 놓은 게 지금 4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줄 때 하나의 직선을 찾으려고 하면 지나는 점을 반드시 하나 준다란 얘기야. 그럼 이제 그거를 갖다 쓰는 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 내용만 적어보면 두 개의 직선이 주어졌을 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더하기 c 하고 우리가 소거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수 k를 구할 걸 곱해줘서 더하거나 뺄 거기 때문에 a'(x) 더하기 b'(y) 플러스 c'은 0. 0이 되는 이유는 얘네들이 어차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도 0이고 a', b', c' 얘네들의 합도 0이야. 그러니까 상수 곱해서 더해도 어차피 0 될 거기 때문에 0으로 놓은 거고 단 요때 상수 k는 어떤 의미의 실수다. 이거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곱해주게 되는 어떤 실수라는 것. 따라서 자, 요 시간에 교점을 대입하면 얘네들이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자, 그 다음에 지금 써지기를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뭐에 관계없이, 자, K에 관계없이,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고 얘네들을 K에 관한 항등식으로 생각하면 이것만 보더라도 교점은 충분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K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쓰는 거잖아, 사실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이 돼야 되고 k에 관계없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k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니까 얘네들을 연립하게 되면 교점은 결국 나오게 돼. 근데 이런 과정에 의해서 다 정리시킨 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의 직선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교점과 다른 한 점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거야. 그럼 K를 대입하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얼마를 곱해서 교점을 찾을 건지에 해당하는 K의 값을 찾게 해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입니다. 그러면 4번에서 구한 직선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냐라고 되어 있고 없으면 표현할 수 없는 직선은 뭐고 또한 모든 직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구한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네들은 특정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떤 교점이 나왔으면 두 개의 직선을 지나는 교점을 이렇게 찾았으면 그 외에 나머지 직선,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무수히 많을 거란 얘기야. 그죠? 그럼 이 직선을 다 표현하려면 m이라던가 각각의 직선에다가 곱해야 되는 숫자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돼버리면 여기서 나타낸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은 표현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적어줄 건데 자, 적어보면 직선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을 우리가 이 하나의 직선을 나타낼 수 없다. 그러면 모든 직선을 표현하려면 저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하려면 결국은 ax 플러스 by 더하기 c에다가 어떤 상수값을 곱해주고 k가 아닌 0이 되도록 하는 이 m과 n이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m이 0이 돼버리면
n 곱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는 0 하는 0이 되는 직선이 하나 나와버릴 거야. 만약에 n이 0이 돼봐봐. 그러면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니까 얘도 0이 되기 때문에 저 교점을 지나게 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없게 돼. 그냥 이거는 이제 그 책에서 막 나오고 그러진 않을 거니까 어쨌든 자 아마 1등급 수학 정도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직선의 위치 관계 할 때 잠깐 이런 표현들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 그리고서 자 다음 반 여기서 누구하고 누구는 0이 되면 안 된다. m과 n은 동시에 둘 다 동시에 0이 아닌 실수여야 된다. 둘이 동시에 0이 돼버리면 어느 것도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직선 앞에 곱해져 있는 이 m과 n은 절대로 둘 다 한꺼번에 0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니까 어려운 말 아니네. 6번은 m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 나왔다는 얘기는 뭐에 관한 항등식이다. 얘는 우리가 공수원에서 했던 거. m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m에 관해서 내림차순 또는 m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기. 그래서 정리시키면 2x 더하기 3y 플러스 1 곱하기 m 더하기가 아니라 맞구나. 그 다음에 4x 더하기 5y 플러스 3은 0. 그럼 이게 결국 뭐냐면 2x 더하기 3y는 0과 4x 더하기 5y 플러스 3은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과정이란 얘기. 그래서 m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2x 더하기 3y 더하기 1도 0이 돼야 되고 4x 플러스 5y 플러스 3도 0이야. 그럼 얘네들의 연립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곱하겠지. 곱해서 더하거나 뺄 거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1을 곱해줘. 그러면 이게 위에서 말하는 k값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정리시켜서 빼게 되면 얘네들끼리 빼는 과정 지울게. 그래서 y는 1과 x는 마이너스 2에서 얘는 이 m과 관계없이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난다.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그럼 얘가 결국은 뭐냐면 이 두 직선의 교점입니다. y는 1, x는 마이너스 2 연립하면 그래서 m과 관계없이 반드시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문제 실제로 적용이 될 건데,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이라서 증명하는 거는 예전에는 막 학교 시험 문제 증명하라고 나왔어. 근데 이건 너무 오래된 고전 문제이기 때문에 나오진 않아. 굳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모 안에 채워넣기야. 그러니까 네모 안에 채워넣기 문제 나오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흐름을 보거나 아니면 결과를 보고 거꾸로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일단은 적어는 줄 테니까 이거 혹시 개념 테스트 볼 때 이걸 완벽하게 적기는 어려울 거야 아마. 왜냐하면 이거를 증명을 해봤는데 증명하고 있으면 다 자고 있어. 그냥 적는 것도 힘든데 이거를 다 들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듣다가 지쳐서 졸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증명하는 거는 적어만 줄 테니까 일단 적기만 하고, 대신에 결과는 꼭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모든 도형하고 관련된 내용 중에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아주 쓰임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음 단원에서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꼭 공식의 결과는 기억해 놓습니다. 일단 이거는 적어는 줄게. 적어만 두세요. 이거 적고 조금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뒤쪽 문제 유형 적용시키는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어제 했던 평면좌표 쪽 오답이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을 줄 테니까 그거를 하고 질문을 따로 하게. 질문 받아야 될 것들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읽어보고 혹시라도 집에서 읽어보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요거는 질문하고 그럼 따로 설명은 해줄 수 있어. 설명해 줄 테니까. 원래는 더 좌표 평면상에 x1, y1으로 잡아야 되는데 얘를 원점으로 평행이동해서 구하게 되면은 푸는 게 더 쉬워지기 때문에 원점으로 평행이동 시킨 직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놓고, 자, 이거는 이거야.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x1, y1으로 놨기 때문에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용해서 y절편에 해당하는 그 상수항 c를 정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놓을 거예요.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놓게. 그러면 선분 OH를 알파라 잡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이 쭉 나오기는 해. 이렇게 적는 것만 보더라도 되게 복잡해 보여가지고 이제 얘네들 약분하는 과정 다 들어가고 나면 결국은 이렇게 하나 딱 나오게 돼. 자, 이거는 절대값입니다. 분자는. 이유는 넓이 그 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절대값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 분자가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은 적으면 이거야. 점 P x1, y1과 이 직선 밖에 있는 점이야. 그래서 직선 L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주어져 있을 때 간단하게 직선 하나와 직선과 이 직선 밖에 있는 점, 자, 이렇게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점 P가 지금 x1, y1이면 얘가 직선 L이야. 그랬을 때 이 점 P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 얘를 우리가 D라고 놓으면 얘는 ax, by 더하기 c는 0이야. 그럼 이 점 P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바로 이거다.
자, x의 계수 a랑 y의 계수 b 제곱해서 더한 것분에 요 x1 점 p x1, y1을 어디다가 대입한 것과 똑같냐면 저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 x하고 y 자리에 각각 대입해 준 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ax1 플러스 by1 더하기 c의 절대값. 이게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돼. 되죠? 그럼 제일 알면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점 A, B, C가 주어져 있을 때 좌표 평면에서 이게 세 점이 주어지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길이까지는 다 구한단 말이야. 좌표 구해지면. 그러면 이제 또 뭐 하겠어? 수선 내리고 이렇게 수선 내리고 뭔가 길이 A하고 B로 나누고 피타고라스 정리 들어가고 그래서 높이를 찾을 건데 이제 제일 아니까 뭘 하는 거냐면 밑변을 하나 고정을 시키면 이 두 점을 이 BC를 밑변으로 놓고 싶으면 이 B와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를 구해. 그 다음에 A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거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고 밑변이 결정이 됐잖아 이미. 그렇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기가 쉬워지는 거지. 그럼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도 두 점 지나는 대각선 연결해가지고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이 평행사변의 넓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럴 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적기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8, 9, 10, 11 몇 개 안 되니까 그거 얼른 끝내고 그 평면좌표 쪽 질문 받아서 오답 다시 하게. 잠깐